그 알파고라는 생소한 단어가 몇 년 전에 그 한국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죠. 이세돌 씨하고 바둑을 둬서 컴퓨터가 이겼어요. 그 이전에도 그 바둑이나 장기를 즐기시는 분들은 컴퓨터랑 몇 번 싸워 보셨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잘한 거에 지나지 않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드디어 컴퓨터가 로봇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오네 마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왜 그런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막연하게 그 로봇가 인간을 파멸시킬 것이다 이런 거에서는 조금 더 있어 보이는 걱정을 해요. AI가 일자리를 파괴할 것이다. 왜? AI가 더 잘났으니까, 그 다음 돈도 안 드니까 사람의 일자리를 뺏어서 사람들은 일자리 없이 굶어 죽을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전산이나 공학적으로 AI도 이해 못하고 있을 뿐더러 경제학적으로 그 일자리가 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하시는 걱정이에요. 자, AI가 뭐냐? Artificial Intelligence라 그래서 Artificial은 사람이 만들었다는 얘기고 Intelligence는 지능을 얘기하죠. 이 지능이란 뭘까요? 지능은 뭘 지능이라고 할까요? 아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 아는 거라는 거는 기억을 하고 있는 걸 의미하는 거고 이 생각한다라는 거는 어떤 기억끼리의 연결을 짓는 거예요. 이 구체적으로 어떤 뇌공학이라든가 어떤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떤 전문적인 지식까지 동원해서 생각하거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상식선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기억과 기억의 연결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기억은 우리가 컴퓨터 하드웨어적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메모리, 삼성전자가 90년대부터 삼성전자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뉴스를 쏟아냈죠. 그 손톱만한 반도체 안에 신문이 1000장이 들어간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기억에 대한 얘기예요.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가. 이 기계이기 때문에 한번 기억한 거는 사람처럼 잊어버리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한번 기억만 해놓으면은 영원히 기억하고 있어요. 훌륭하죠? 성능 좋죠? 그 다음에 기억의 연결이라는 거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인데 생각한다는 거는 이게 알파고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 컴퓨터라는 게 생긴 다음에 사람들은 늘 계속 이거 했어요. 계속 컴퓨터가 생각을 하도록 했어요. 사람을 대신해서 생각을 하도록. 이 컴퓨터 하드웨어의 기억이라는 거는 어떤 컴퓨터라는 이 기계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반복 작업을 수월하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좀 바보죠. 3 곱하기 5는 15, 사람들은 3, 5, 15를 외워서 그냥 나오는데, 컴퓨터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기도 한데, 컴퓨터는 3을 5번으로 잽싸게 더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메커니즘은 사람이나 컴퓨터나 이거 비슷한데, 여하간에 컴퓨터는 잽싸게 해요. 3을 5번 곱하는 걸 잽싸게 해요. 이게 얼마나 빠르냐 하면 3을 1000만 번을 곱하는 걸 사람은 못하는데, 컴퓨터는 해요.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그게 이제 컴퓨터가 하드웨어가 가지는 어떤 기계적 특성이고,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는 건데,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주 내용은 if then이라 그래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그 태반을 차지하는 것은 이 논리, 로직을 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경우엔 이렇게 하고 어떤 경우엔 이렇게 해라라는,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해라라는 요게 가장 핵심이에요. 컴퓨터 프로그램에. 어떤 경우엔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엔 저렇게 하고, 이건 사람이 생각하는 메커니즘이랑 사실상 같아요. 근데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준의 인간의 수준으로는 사실은 파악하기가 아직은 곤란한 정도의 고차원의 제품인 거예요. 사람 두뇌라는 거는, 이 생물체의 두뇌라는 거는. 하지만 전혀 짐작이 안 가는 수준도 아니에요. 대략 짐작은 가요. 이렇게 만들었겠거니. 하지만 그게 너무 정교하고 또 알 수 없는 이제 장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과학 수준으로서는
이 사람의 뇌 구조를 완전히 파악하기는 아직 어렵다. 다만 비슷하다. 우리가 컴퓨터가 생각을 하게끔 이렇게 논리 구조를 짜 놓는 거랑 사실은 비슷하다. 여하간에 컴퓨터도 생각을 한다.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계속 생각을 해왔다. 그 생각이 처음엔 좀 단순했고 지금은 조금 더 복잡한 단계까지 생각을 할 수 있을 뿐이지 뭐 특별히 변한 것은 없다. 자, 이 컴퓨터가 생각한다라는 거를 이제 뭐 몇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예로다가 이제 그 언어 번역을 예를 들 수 있어요. 이제 구글에 이제 번역기를 들어가면은 영어를 쳐넣으면은 예전에는 영어를 잘한다는 거는 고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의뢰를 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어떤 번역을 한다라는 거는. 근데 지금은 컴퓨터가 해줘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렇게 훌륭한 번역을 해줘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문장을 넣어봤는데 The scope and explanatory power of this book are astounding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딱 넣었더니 한국말로 이 책의 범위와 설명력은 놀랍습니다라고 번역을 완벽하게 해줬어요. 자, 근데 이 컴퓨터의 작동 원리는 뭐냐 하면 일단 가장 기초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더는 이고 스코프는 범위고 and는 와고 옛날식의 어떤 초기 단계의 컴퓨터라 그러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뭐 대충 의미가 파악이 되는 정도로 해줄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어떤 데이터베이스 어떤 기억의 단계입니다. 그냥 1대1로 그냥 가져다 준 거죠. 여기다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그 if then을 붙인다 그러면 케이스를 다 붙이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파워를 힘으로 번역할 것이냐 력으로 번역을 할 것이냐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그게 바로 if then이에요. 만약에 explanatory라는 요런 어떤 형용사가 앞에 붙었을 적엔 력으로 해라. 바로 뭐뭐 했을 적에는 어떻게 해라 라고 돼 있죠. 이게 논리예요. 사람 뇌구조도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한테도 그걸 입력을 시켜 놓는 거예요. 이 파워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을 대응을 시킬지는 이런 경우엔 요걸 대응시키고 이런 경우엔 요걸 대응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세련된 번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학습을 시킬 수도 있어요. 어떤 새로운 문장이 나왔다, 새로운 표현이 나왔다,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거를 패턴을 잡아서 넣어주면은 뭐 생각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여하간에 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다 입력을. 어떤 단어가 어떻게 조합이 되면 이렇게 번역을 해라라는 그런 경우를 다 넣어주면은 좀 더 세련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지금.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지능으로다가 갑자기 뭐 프로그램 하나를 딱 짜놓으면은 걔가 갑자기 짜자잔 하고서는 번역을 완벽하게 해주는 뭐 이런 로직이 있는 게 아니라 다 경우의 수를 사람이 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알파고도 마찬가지죠. 이 바둑이 가지는 어떤 이 게임의 로직이 있고 그 게임의 룰을 넣어놓은 다음에 기존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반복 계산을 해냈기 때문에 어떤 한 수를 둘 때마다 이후에 벌어질 경우의 수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최저값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한 수를 두는 거예요. 근데 학습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 학습은 뭐냐면은 이 컴퓨터 입장에서 딴 사람이 둔 대국을 이게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쫙 대국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프로 기사들이. 그럼 이거를 갖다가 그 수를 전부 이거를 우리가 어떤 글자나 사람 목소리를 지금 컴퓨터가 인식을 하듯이 얘는 더 훨씬 더 쉽게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아, 몇 번째 칸에 넣었거나 몇 번째 칸에 까만색을 놨거나 몇 번째 칸에 하얀색을 놨거나. 컴퓨터가 인지하기에는 아주 바람직한 형태로 이미 디지털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 바둑판이. 뭐 이거를 대국을 갖다가 100만 건이면 100만 건 동영상을 일단 돌려보기만 하면은 알파고는 스스로 이거를 인식을 하니까 이거를 디지털 데이터로 가질 수 있으니까 스스로 학습을 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하지만 사람이 짜놓은 로직대로 움직이는 거죠. 자, 그 텍스트화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다 뽑아보고, 뭐 잘 두는 사람은 이긴 사람이 이렇게 둬서 이기더라. 그거를 다 전부 패턴을 전부 계산치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계산값이랑 비교해서 조금 더 낫다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진행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 로직을. 이쪽에 어떤 가령 여기다 둔 수와 여기다 둔 수를 10점을 주고 여기다 둔 수를 12점을 줬다 그러면은
주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 대국하는 걸 보니까 12점짜리가 아니라 사실은 요게 9점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이제 이제 패턴의 어떤 점수 체계를 바꾸죠. 요런 경우에는 요쪽에 두는 것보다 요쪽에 두는 게 더 나은 거구나. 이렇게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걸 계산을 시키는 거예요. 엄청나게 하드웨어가 발전했기 때문에 이게 대국이 가능한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뭐 3일 걸려서 뽑아낼 계산치를 갖다가 지금은 뭐 1초 안에 계산치를 뽑아내고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계적인 발전으로 마치 생각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뿐이에요. 자, 대충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비교하면은 어떤 기억이라는 측면에서는 컴퓨터가 압도적으로 우월해요. 그다음에 기억의 연결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2019년 현재로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우월해요. 근데 이제 사람인 이 호모사피엔스라는 이런 그 생물체는 99,999년 동안 사실 뭐 바뀐 게 없어요. 기계적인 측면에서 사람은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어요. 과거에도 없었고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컴퓨터는 계속해서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성능의 발전 가능성이. 그래서 기억의 연결이라는 측면에서도 컴퓨터가 사람을 따라잡을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올지도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계속 얘는 발전하니까. 왜? 사람이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만든 거는 아마 무슨 하나님이나 이런 분일 텐데 이분은 우리를 어떤 발전 이렇게 개선시키지 않고 있어요. 사람이 스스로 어떤 지식의 축적으로 더 세련되게 살고 있을 뿐이지. 그것조차도 어떤 다 설계된 측면 내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지능 면에서 AI가 사람을 능가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라고 봐요. 다만 그거는 언젠가 지구가 행성과 충돌해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말만큼이나 너무 막연한 얘기예요. 언제 될지, 뭐 내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1000만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관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복권에 로또 1등에 당첨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되냐고요. 내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수준의 너무 막연한 얘기라 이거예요. 가능성 면에서 그 우월한 지능과 우월한 기계 장치로다가 이게 그 지능 면에서만 뛰어난 게 아니라 우리는 수없이 많은 기계 장치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죠. 그 보스턴 로지스틱스라는 그 로봇 만드는 곳에서는 개 같은 로봇을 만들고 있어요. 개 같은 로봇가 아니라 개 모양을 한 그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꽤 진짜 개처럼 뛰어다니고 움직이고 그게 발전 속도도 엄청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우월한 기계 장치로다가 현존하는 모든 직업에 대해서 AI가 완전히 사람을 대체할 수도 있어요. 능력 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을 대체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현존이라는 것에 빨간색을 칠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 얘기인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너무나 막연한 얘기다. 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자고요. 우리는 살기 위해 혹은 즐겁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죠? 그 필요한 것은 노동을 해서 직접 얻거나 교환을 통해서 얻습니다. 이 필요한 것은 쌀이 될 수도 있고, 뭐, 옷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짜파게티가 될 수도 있고, 여하간 필요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뭐,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필요한 거예요. 노동을 해서 얻거나, 교환을 통해 얻습니다. 농사를 직접 지어서 얻거나, 아니면 다른 노동을 한 걸로다가 쌀 농사 지은 사람하고 교환을 통해서 얻습니다. 교환의 중간 매개체로 우리가 화폐를 쓰죠. 이 경제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필요한 것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런 일련의 활동, 그 다음에 그런 현상을 가리켜서 우리는 경제라고 칭합니다. 자, 핵심 키워드는 필요, 생산, 소비 이렇게 있어요. 자, 어떤 필요가 이만큼 있어요. 이건 노동으로 생산할 수 있고 우리가 사람의 노동으로 생산할 수 있고 AI가 생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합하면 요만큼 되는 거예요. AI 생산이 늘면 상대적으로 필요는 요만큼이니까 필요만 충족하면 되니까 노동의 생산의 양이 줄겠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를 일자리를 잃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노동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얘는 밤새 무한대로 돌리고 여하간 싸죠. 가격이 저렴해지고 인간의 노동 시간이 줄어드는 등 좋은 일만 생겨요.
AI의 생산이 늘어난다는 거는 이게 일자리가 없어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여하간 인간의 그 총체적인 노동 시간이 줄어든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AI 생산이 늘어나면 우리는 그냥 놀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거예요. 만약에 AI 생산으로 필요를 다 충당했다. 그럼 우리는 일 안 하고도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노예를 부리는 거죠, 노예를. 과거 로마의 귀족이나 각 나라의 귀족들처럼 로봇을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 안 하고도 먹고 사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는 거죠. 지금 소나타 한 대 값이 4천만 원이에요, 풀옵션이. 이게 10만 원에 살 수 있다. 이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걱정들 하시겠죠. 자, 10만 원은 뭐 해서 버냐? 그러시겠죠. 근데 이 실제로는 이 AI 생산이 늘었다고, 노동 생산이 줄었다고, 좋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또 뭔가 일거리를 찾아내요. 무엇을 위해서? 늘어난 필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필요는 가변적인 겁니다. 우리가 100만 원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았지만 100만 원 가지고 만족하든가요? 1000만 원 벌고 싶죠. 1000만 원 벌면 또 만족하나요? 1억은 벌고 싶죠. 1억을 벌면 만족하나요? 10억을 벌고 싶죠. 이게 끝이 없어요. 10억을 벌어서 뭐 하게요? 사고 싶은 게 워낙 많아요. 우리가 소나타 사면 만족하나요? 그랜저 갖고 싶죠. 그랜저 가지면 만족하나요? BMW 갖고 싶죠. BMW 가지면 만족하나요? 페라리 갖고 싶죠. 그렇게 필요는 끝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탁기가 생기면은 세탁이라는 노동에서, 빨래라는 노동에서 여성들이 해방이 될 줄 알았는데 해방이 되든가요? 한 달에 한 번 빨 거를 하루에 2번 빠는 걸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더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로 대체가 돼서 빨래를 하는 노동에 걸리는 시간은 똑같아요. 노동량은 똑같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과거엔 한 달에 한 번 하는 일거리를 지금은 하루에 2번 하는데 기계의 힘을 빌려서 여하간 무슨 필요에 충당하느냐? 더 깨끗하고 깔끔하게 위생적으로 살아가는 필요에 충당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필요라는 거는 인간의 주관적인 거예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주관이에요. 내 기분 따라 필요는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래요. 내 기분 따라요. 내 맘대로라고. 이건 측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내 맘이니까. 내 마음을 누가 측정해요? 하루에도 10번씩 변하는 내 마음을. 여자들은 하루에 200번씩 변하는 여자들의 그 마음을 무슨 수로 측정을 할 거예요? 이거는 인간을 기준으로 논하는 개념이에요. AI는 어디까지나 도구라고요. 인간이 주인공인 거예요. 주어가 인간이에요. 만약에 뭐 AI가 뭐 지들끼리 뭐 필요도 만들어내고 지들끼리 생산한다. 그건 그들 얘기고 그거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뭐 안드로메다에서 누가 어떤 생활을 하는지 그걸 왜 신경 쓰고 살아요. 여하간 이 필요라는 거는 우리 인간 내 기준을 얘기하는 것 뿐인데. 뭐 또 시비를 걸겠죠. 어떤 분은 터미네이터처럼 로봇이 인간을 파멸로 이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지금 그거는 지금 논점에서 벗어난 얘기죠. 지금 일자리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AI 때문에 일자리를 빼앗겨 굶어 죽는 경우라는 거는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건 100% 확신해요. 제가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단 일시적으로 일부에게 실직의 고통이 생길 수는 있어요. 누군가는 로봇으로 대체됨으로 해서 갑자기 이렇게 해고될 수 있어요. 근데 노동시장이 유연하다면 그 고통의 양은 뭐 무시해도 좋을 만큼 작습니다. 하지만 지금 2019년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은 굉장히 경직돼 있기 때문에 고통의 크기는 꽤 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걸 뭐 영원히 뭐 실직 상태로 뭐 영원히 뭐 굶어 죽는다 뭐 이런 거는 발생하지 않아요. 뭐 가기 싫은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될 뿐인 거지.